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작업상 사진이 필요할 때 크기를 조절하거나 사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야 할 때, 사진이 너무 어둡거나 밝을 때, 사진이 흐리거나 밋밋해 보일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완전 초보도 이 모든 것을 1분 이내로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하여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전문 지식이 없는 분이나 컴퓨터 초보분들 상관없이 누구나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포토스케이프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크롬이나 아무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에 x.photoscape.org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주소를 외우기 힘드시면 포토스케이프라고 네이버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www.photoscape.co.kr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포토스케이프와 포토스케이프 X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포토스케이프는 예전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 이런 9버전에 해당되는 거고요. 윈도우 10은 포토스케이프 X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본 그 화면 그대로 나오죠. x.photoscape.org 여기 들어오셔서 윈도우 10용 포토스케이프 X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포토스케이프는 맥용 버전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걸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프로 버전은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죠. 무료 버전을 이용하셔도 기본적인 이용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무료 버전 이용해 보시고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프로 버전을 구독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윈도우 10 다운로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홈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도록 되게 됩니다. 자,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어를 열겠냐고 물어보죠. 자,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스토어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photoscape.co.kr 들어가서 연결을 하시면 이쪽으로 자동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열기 합니다. 자, 그러면 스토어가 열리게 되죠. 자, 여기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연결해서 들어오기 귀찮으신 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들어오셔서 포토스케이프 X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설치하겠습니다. 자, 다 설치됐네요. 자, 열기 버튼 나오면 설치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려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혹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 따로 바로가기나 이런 건 나오지 않고요. 여기 있는 시작 버튼 누르셔서 P 부분에 가시면 포토스케이프 X라고 설치가 되어 있겠죠. 자,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포토스케이프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량도 작기 때문에 뜨는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전부 한글로 되어 있다는 편리한 장점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포토스케이프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진 뷰어가 됩니다. 당연히 편집도 가능하지만 사진 뷰어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진 같은 것들을 어디서 다운을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뭐가 열리죠? 사진 앱이 열리죠. 그 사진 앱처럼 여기 있는 사진 뷰어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다운을 받거나 컴퓨터로 가져왔을 때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보통은 사진 앱으로 열리게 되죠. 자, 이렇게 사진 앱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간단한 조절들은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이런 전문적인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토스케이프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사진 앱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사진 앱을 연결시켰을 때 단점이 뭐죠? 자, 여러분들이 USB 케이블로 스마트폰과 PC를 연결을 하게 되면 사진 앱이 기본으로 사진을 여는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순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검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USB 케이블로 이렇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을 때 스마트폰을 이렇게 여시고 여기에서 DCIM 들어가시면 여기에 카메라 폴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진을 PC로 가져오는데 이렇게 들고 오면 이런 식으로 장치가 현재 사용 중이라고 나오고 복사가 안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사진 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
사진 프로그램을 사진 앱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요. 다른 사진 뷰어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시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정할까요? 자, 사진의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가시면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 들어갑니다. 여기서 연결 프로그램을 지금 사진이 돼 있죠? 이거를 변경하신 다음에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다른 사진 뷰어 프로그램을 쓰실 경우에는 그걸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X를 이용하시겠다 하시면 포토스케이프 X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적용합니다. 확인하면 이제 사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포토스케이프가 열리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PC에 연결한 다음 이렇게 해서 안으로 찾아서 들어갔을 때 원하는 사진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놓더라도 사용 중이라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금방 복사가 되겠죠. 자, 스마트폰에 사진이 많을 경우에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 이 사진이 뜨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훨씬 빠르게 뜨게 됩니다. 꼭 포토스케이프 X로 연결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단 사진 뷰어 프로그램은 기본 사진 앱 말고 다른 걸로 지정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진 뷰어부터 볼까요? 포토스케이프 X 사진 뷰어는 사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열리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을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아래에 보면 확대 축소도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확대했을 때 여기에 하얀색 박스가 보이죠? 그 부분이 내가 지금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 사진의 사이즈와 용량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생성된 날짜라든지 시간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화면에 딱 맞추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맞춤 버튼 누르시면 윈도우에 맞게 조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사진 뷰어로 사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토스케이프 X의 편집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스케이프 X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좌측에 어디서 열지 여기서 나오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우리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바탕화면 들어가시게 되면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보여지게 되고요. 만약에 폴더 안에 사진이 들어갔을 경우는 해당 폴더 눌러주시면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을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열렸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사진 뷰어나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사진 편집, 오려내기, 콜라주, 이어붙이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편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진을 끌어 놓으세요 라고 나오죠. 자, 좌측에 있는 스크롤을 움직이면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늘리고 좁혀서 사진들을 전부 확인한 다음 이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에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메뉴들이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이 글씨만 읽을 수 있다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메뉴들이에요.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색상, 필름 느낌, 빛, 액자, 삽입, 도구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일단 편집을 누르시면 나오는 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이 크기 조절과 자르기가 될 거예요. 자, 크기 조절 누르시면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크기 조절 아래에 보면 원본 크기와 결과 크기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결과를 바꾸지 않은 상태니까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가로와 세로를 바꾸게 되면 변형이 되겠죠. 자, 그 가로 세로를 바꿀 때 픽셀, 인치, 센티미터를 지정을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모니터에서만 이 결과물을 보겠다 하시면 센티미터, 인치 말고 픽셀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걸 프린트를 하겠다 그러면 센티미터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픽셀로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여기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픽셀이 나오죠. 자, 1920, 1080 자동 변형되죠. 자, 가로만 바꾸면 세로가 알아서 변형이 되고요. 그것은 아래쪽에 비율에서 고정돼서 그렇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 유지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끄면 가로와 세로 비율을 따로따로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의 문제는 자, 이것을 이렇게 주게 되면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찌그러지죠. 자,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되죠.
자, 실행 취소할게요. 자, 그래서 크기 조절은 별다른 목적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체크해주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네요. 자, 취소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자르기죠. 보통 사진을 가져오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찍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진을 자르는 경우가 많죠. 자, 자르기 누릅니다. 자, 자르기 들어오시면 원근 자르기와 원형 자르기 있는데, 자, 이거는 쓸 일이 그렇게 없고요. 자, 자유롭게 자르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유롭게 자르기는 마우스를 사진 위에 얹으면 십자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구역이 설정이 되죠. 자, 여기에서 자르기 버튼 누르면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잘라서 없애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자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화면 비율을 유지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이런 SNS에 1:1 사이즈의 사진을 잘라서 올려야 될 경우에는 1:1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 잡기가 힘들죠. 자, 그럴 때는 아예 1:1로 지정을 해주시면 클릭 드래그 해도 1:1 사이즈로만 잘리게 되겠죠. 또는 3:4 사이즈 하면 3:4로만 잘려지게 되고요. 보통 스마트폰은 16:9죠? 그럴 때는 뭐 16:10 정도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스마트폰 사이즈에 맞게끔 조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마우스를 안으로 가져가면 손바닥 모양 나오죠? 이걸로 구역을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줬죠? 그 다음 자르기 합니다. 자, 간단하게 잘렸죠? 자, 여러분들이 사진 가져와서 사이즈라든지 잘라야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뭐 워드나 HWP 이런 데 사진을 얻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럴 때도 이것들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조정을 눌러주시면 자동 색상, 자동 레벨, 자동 컨트라스트라고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컬러를 잡아준다든가 밝기 어둡기를 잡아주는 건데요. 자, 이건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진마다 다 다르고 작업하시는 분이 선호하는 성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걸 권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시고요. 이거 너무 노랗게 나왔다. 그러면 취소하시면 되겠죠. 자, 다른 사진을 하나 가져봤어요. 자, 선명함을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가져본 겁니다. 자, 여기 사진이 약간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요. 약간 뿌연 것 같죠. 자, 이럴 때 선명함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자, 그때 강도를 정해줄 수 있죠. 자, 얼만큼 강하게 선명도를 올릴지.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하게 올리게 되면 사진이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반지름 구역을 많이 올리는 건 좋지 않고요. 반지름은 중간에서 그 아래쪽으로 옮겨주시고 강도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비교하기 옆에 반원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과 이쪽이 지금 적용된 것과 안 된 것을 비교를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적용이 안 된 부분이고요. 여긴 적용이 돼 있죠. 자, 보시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또 내려가 볼게요. 자, 이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프로라고 써 있는 부분은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구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외의 부분은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것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노이즈 같은 게 많이 꼈을 경우에 노이즈를 감소시킨다든지 또는 일부러 노이즈를 추가한다든지 그 다음은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효과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케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보케 적용을 위해서 인물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열기라고 있죠. 자, 열기 버튼 누르고요. 여기 들어와서 인물 사진 하나 선택하고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인물은 앞에 있는데 뒷부분도 깨끗하게 보여요. 좀 더 보케 효과를 줘서 인물을 좀 부각되게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보케 흐림 이용하게 됩니다. 자, 보케 흐림 주고요. 자, 그 다음 마스크 적용을 합니다. 이 마스크는 보케가 적용될 구역만 칠해주는 거예요. 자, 마스크 눌러주고요. 자, 마우스를 이 위에 얹으면 점선 플러스와 원이 하나 생기죠. 자, 그걸로 칠해주면 전부 뿌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크면 칠하기가 좀 힘들죠. 자, 이때는 아래쪽에 보면 브러쉬 크기라고 나오죠. 자, 크기를 조금 줄여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칠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고 뿌옇게 흐려질 구역을 내가 설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아래쪽도 칠을 해줄게요. 물론 이렇게 좀 섬세하게 칠을 해주면 더 낫겠죠. 저는 그냥 시간상 적당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뿌여졌죠? 네, 바깥쪽은 뿌여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브러쉬를 조금 더 줄이고 이런 부분들, 정교한 부분들만 좀 더 손을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빨갛게 칠했던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셔서 깨끗하게 보여야 할 부분만 남겨주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남았죠? 자, 그럼 또 적용되죠? 그러면 이쪽도 또 칠해줍니다. 자, 그러면 계속 그 빨간색 칠한 부분이 보이죠? 우리는 거기다 추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칠을 했어요.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하고 있는 위치에 같은 곳은 선명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흐려졌죠?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선명하게 보일 곳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자, 브러쉬 크기 조절을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 칠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워지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자, 사람이 서 있는 구역 정도, 그 정도까지만 바로 보이게 하고요. 나머지는 뿌옇게 만들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뒤쪽은 뿌옇게 흐려지는 식으로 나오죠. 자, 여기도 제외를 좀 시킬까요? 자, 이렇게 해서 뒤쪽만 뿌옇게 흐려지고 앞쪽은 선명하게 보여서 보케 효과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면 바로 적용되겠죠. 근데 일단 적용하면 그 다음은 다시 수정이 안 되겠죠. 자, 적용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케 그림 들어가서 여기서 마스크로 칠하면 어때요? 아까 있던 거 없어졌죠? 예,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작업했던 정보는 전부 없어지게 되니까 적용 누르시기 전에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 대신 원상복귀 시키겠다 하시면 여기 되돌리기 버튼 눌러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거 많이 쓰나요? 비네팅 많이 쓰죠. 자, 비네팅 누르시게 되면 사진의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어둡게 되면서 예전 사진 같은 효과를 주죠. 검정색 또는 뭐 다지, 번, 흰색 여러 가지로 줄 수 있죠. 이런 효과들을 많이들 보시고 또 많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죠. 강도, 얼만큼 주위 부분이 까맣게 될 건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좀 더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포토스케이프 X는 기능은 방대하지만 그 기능이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세팅 값들을 조절하지 않고 아예 하나의 세팅 값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눌러서 확인만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조절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단색칠이라고 있네요. 자, 이 단색칠은 이런 식으로 단색조의 사진으로 바꿔줍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세피아 톤이라고 많이 부르죠.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에 보면 이 기능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런 단색조의 사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로 지정을 해줄 수 있죠. 보통 이런 노란 계열은 좀 오래된 사진 같아 보일 때 이렇게 색이 바랜 것 같이 연출을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세련되게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취소할게요. 자, 이 정도만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이 간단한 사진 편집은 가능합니다. 자, 얼마든지 조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자, 그 다음은 사진 색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진을 잘 찍으셔도 완벽하게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밝게 바꾼다든지 어둡게 또는 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밝게 하게 되면 사진이 전반적으로 밝아지죠? 그렇죠? 자, 어둡게 하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게 되겠죠. 너무 밝게 찍혔다든지 너무 어둡게 찍혔다 하면 반대쪽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색이 날라 보이죠? 자, 그래서 좀 진하게를 주고요. 그 다음 생동감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컬러가 너무 단조롭죠.
울긋불긋하지가 않죠. 그래서 생동감을 조금 줍니다. 그 다음 선명도, 부분 대비를 좀 올려서 선명도를 좀 주고요. 자, 여기서 밝기를 조금만 주시게 되면 사람도 좀 살아나고 옷 같은 색도 많이 살아나고요. 이런 배경에 있는 컬러들도 많이 살아나게 됩니다. 어차피 찍은 사진이신데 이런 식으로 조금만 손을 봐주시면 훨씬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필름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터죠. 일종의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시면 여러가지 형태의 필터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필름 효과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주죠. 어딘가 약간 바랜 것 같이, 그쵸? 이런 것들 전부 필름 효과죠.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해보시면 좀 더 감각적으로 보이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빛인데요. 이 포토스케이프 X가 포토샵하고는 또 다른 점들이 이렇게 아주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실제 카메라로 찍을 때 빛 반사 같은 게 나는 이런 효과를 줌으로써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좀 멋진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빛샘, 렌즈 반사광, 조명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누르시면 또 이런 식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다양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고요. 렌즈 반사광도 줄 수가 있죠. 자, 렌즈 같은 걸로 찍게 되면 빛이 있는 광원에서부터 빛이 이렇게 반사광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연히 찍히게 되면 되게 보기 이쁜데 이걸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들고 움직이시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하나씩 이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그 대신 메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만져보셔서 메뉴가 대충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얼마든지 손쉽게 1, 2분 안에 여러분 사진을 완전히 탈바꿈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름 느낌도 한번 줘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필름 느낌도 하나 줬습니다. 자, 그 다음 적용하고요. 자, 그러면 필름 느낌 연출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저장 버튼이 있죠? 저장합니다. 자, 상단에 있는 저장은 지금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고요. 그 다음 지정된 폴더의 저장은 내가 어디에 저장할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볼까요? 선택을 했습니다. 폴더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데스크탑으로 저장되죠? 자, 파일 이름도 바꿔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JPG 저장 품질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되도록이면 품질이 좋을수록 좋겠죠? 자,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용량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저장 품질은 좀 최대한 높여주는 게 결과물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겠어요. 자, 저장해 볼게요. 지정된 폴더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죠? 열어보시면 자, 이렇게 포토스케이프 X 사진 뷰어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런 포토스케이프 X 같은 프로그램 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걸로 뭘 해야 된다 할 때는 이거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구태여 다른 거 비용 들여서 구매하지 않고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고요. 이 포토스케이프 X가 포토샵으로 넘어가는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포토샵 같이 전문적으로 쓰지 않고 간단한 이 정도만 작업을 하겠다 하시면 이 포토스케이프 X만 하셔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꼭 이용을 해보시고요.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 두세 번 정도만 써보시면 이 프로그램의 원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이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